주택시장 여가과정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좀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고, 제가 아까 그 박스에 쳐 있는 거는 좀 어느 순간 끊겼죠. 그죠? 이건 축제 빈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주거분리라는 게 있어요. 주거분리. 찾았습니까? 요쪽.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는데, 자, 여가과정에 대한 걸 이제 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주택시장의 여가현상, 여가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새 주택이요, 노화가 돼요. 노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주택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 별이 났고 내려가요. 이렇게 쭉. 그럼 어떻습니까? 금이 갔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위에는 저가주택이겠어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상위 계층이라고 나오고요. 상위 계층 고도득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이제 저가주택이죠. 저가주택의 여기 하위 계층이에요. 하위 계층 저소득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은 하향여가라고 말씀드렸죠.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상향여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또 재건축하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럼 순환을 한다는 것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과 하향이 된다는 것은, 자, 얘가 이따 주거 분리를 보겠지만 계량하는데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얘한테 파는 거예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뀌어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고. 자,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고 막 이제 고소득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요, 이제 재건축을 해요. 그럼 가치 상승이 크겠죠. 그럼 올라가는 건 무슨 영화다? 상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올라간다는 건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건 그냥이야 업그레이드에. 다음에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게 상향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아까 이건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주거의 질이 개선되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은요,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적어요. 그럼 저가주택이 필요하죠.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효율적 배분된 거예요. 불량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자, 우리가 이 공가라는 얘기를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냥요,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공가라는 것도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 박스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일정 수준에 대한 것을 이상을 고가라고 하고 일정 수준 미달하는 걸 저가라 그래요. 그럼 저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신축을 해도 오래 못 가죠. 그럼 저가주택을 이따가 신축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저가주택은 신축을 하라, 신축을 하지 말아라. 말면 어떻습니까? 하향여가를 받아먹으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단기는 공급이 되어 안 돼요. 그럼 저소득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주죠. 그럼 실질 소득이 높아지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자, 수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럼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장기는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주택을 신축하지 말아요. 저가. 저것도 오래 못 가니까 신축하지 말고 고가를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여가가 해올 것이다. 하향여가죠.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가 내려온다면 저가주택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늘어난다는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그냥요, 저가주택 양이 늘어나요. 그럼 못 사람들이 더 주택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몇 채가 하향을 했죠? 두 채가 하향을 했죠? 하향료가. 자, 그러면 고가주택은 그냥요, 두 채가 모자라요. 뭐죠? 그럼 10채에서 8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났다,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그냥입니까? 가격만 상승을 합니까? 상승해버려요. 그럼 장기는 신축을 하죠. 그럼 장기에 신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기에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냥이요, 이건 신규예요. 유량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이야 비용에 따라 달라. 자, 그럼 봐봐. 비용 일정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3억짜리면 예전에 1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대요. 그럼 똑같이 들어가면 그냥이야 딱 두 채만 만들어. 두 채 만들죠. 끊기길 잘했다. 자, 자, 몇 채가 내려갔죠 지금? 몇 채를 만들어야죠. 그냥이야 비용이 똑같아. 그러면 그냥이야 원래대로 가. 원래 10채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전체적인 양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근데 비용 시멘트 값이 올라가고 막 그래. 그러면 두 채 만들어? 한 채 만들어. 그쵸? 그러면 옛날보다 양이 줄어들었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줄어들어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근데 한 채가 내려갔으니 저가주택량은 좀 늘어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뭐 항상 그 요약집을 쓰신 분들은 딜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요게 박스가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쳐드리겠는데 일단 좌측에 보시면 상향여가 하향여가에 밑에 뭐가 있죠? 하향여가라는 게 있나요? 밑에 64페이지 밑에 찾으셨어? 그러면은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이전되죠.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의 저가주택을 매입 개량하여 고소층으로 이용하는 전환되는 현상으로서 이건 다시 재건축되죠. 맞나요? 자, 양가로 2번이 옛날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신축을 해라, 신축을 금지해라.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업의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냥에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낙후된 주택이 두 채가 하향을 했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자, 하향여가의 발생은 전체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진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향여가로 인해서 고가주택인 공급은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해서 그냥입니까? 신규를 공급합니까? 그럼 장기는 유량이죠. 자, 비용 일정일 때는 제가 아까 그냥요 딱 두 채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은 그냥입니까? 원래로 옵니까? 원래로 와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이 주택량은 전체적인 주택량을 얘기를 해요. 자, 두 채가 그냥 있어요. 하향을 했어요. 두 채를 또 새로 줬죠. 그럼 전체적으로 두 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양을 얘기한다? 전체 양.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용 증가하면 두 채만 만들어요? 한 채만 만들어요?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높아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가주택은 10채가 됩니까? 9채가 됩니까? 9채가 된 거죠. 그래요? 근데 그냥 있어요? 하향을 했어요.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비용 일정보다는 좀 덜 증가했겠죠. 전체 양이.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자, 몇 채가 내려가서 지금? 그냥야 늘어나서 더. 왜? 두 채 더 지니까. 대답 좀 합시다. 얘가 안 줬으면 안 늘어났잖아. 두 채 내려갔고 얘 만들고. 그렇지? 그럼 비용 일정일 때는 그냥야 원래대로 가. 가격이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전체 양은 늘어난 거죠. 이 주택량은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두 채 져요? 한 채만 져? 그렇죠? 근데 아까 하향이 두 채 내려갔잖아요. 전체 양이 늘어났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근데 한 채만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한 채만 만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일정보다 좀 덜 증가한 거죠. 오케이? 그럼 전체적 양은 어땠다? 늘어났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왜? 결론적으로는 저가주택 공급이 적어져야 돼? 많아야 돼? 많아야지만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다행인 게 그냥 끊겼어. 끊겨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안 해드렸던 게 제 유학서에서 해드리려고 하고 2번 여가과정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질도 높아지고 양도 늘어났죠? 주거 안정이 발생할 수 있고 불량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자 봐봐. 제가 이게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긍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불량주택이 돼서 금이 갔다는 것은 불량주택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삼성이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 그럼 정부가 개입하죠. 그 원인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원인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시장 실패가 아닌 게 자 봐봐요. 자 얘는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낮아요. 그럼 새 주택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저가주택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죠? 그럼 누가 개입해요?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보조해주고 전부가 막 1억, 2억, 3억씩 줘? 허경영이야? 그러면, 그러면, 자, 고가주택 살 수 있는, 저가주택 살 수 있는, 저가주택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좀 금이 많이 간데, 좀 덜 간데, 덜 간데를 유지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얘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유식하게, 잘 돌아갔다는 건 좀 유식하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다 그래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습니까? 돼서 공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라고 본다면 시장이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그럼 그냥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럼 대책을 해야겠죠. 대책은 철거하는 게 대책이다. 그럼 돼, 안 돼요? 얘 철거하면 어디 가요? 다 틀려. 서울은 서울역 간다 그러고 부산은 부산역 가는데 이게 웃겨? 빵 터졌네? 그럼 얘는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이게 무식한 짓이에요. 여러분, 잠깐 제가 정책적인 걸 얘기하는데 옛날 이명박 정권 때 용산을 철거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 정책적인 게 아니라 좀 이게 머리서 지우고 그럼 철거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돼, 안 돼? 그냥 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 그럼 금 많이 간데 좀 덜 간대. 덜 간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철거는 좋은 대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이야 실질 소득을 높여줘. 높여주는 게 대책이 된다는 거죠. 가볼게요. 지금 어디 앉는지는 알아요? 3번 하고 있어요. 하향여가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철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실질 소득을 높여주든가 보조해주든가 공공주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주거분리라는 게 있어요. 주거분리는 직주분리와는 다르죠.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소득 계층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용도별이에요. 소득 계층별이에요. 소득 계층별. 잡니다. 주거분리로 나누죠. 자, 주거분리라는 거 아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했었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분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분리 들어갑니다. 주거분리. 자, 경계지역에 의해서 자, 우리가 잘 사는 동네와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것이 무슨 분리다? 주거분리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도시 전체에만 나타날까요? 인근 지역에서 나타날까요? 인근 지역에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도시 전체를 본다면은 어떻게 돼요? 강남과 강북이 다르죠. 그럼 일산도 똑같아요. 다 가격이 달라요. 자, 요즘은 이제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야 인근 지역에도 있어. 인근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아까 하향여가라는 거 아시죠? 그럼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간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으면 계량병이 안 들어가, 계량병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는 건 아닌데 재건축하는데 분담금 들어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계량병이 많이 들어가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럼 계량비용보다 주택가치 상승이 커야 돼요. 그죠? 주택가치 상승이 커야지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 좀 재테크 강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고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투자할 때 재건축을 이렇게 투자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실제 지금 시세가 있습니까?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분담금을 내. 그러면 가치 상승을 보는 거죠. 가치 상승 어떻게 보냐면 그 주위에 신규 아파트를 봐요. 근데 분양가를 봐요. P가 붙었어요. P를 어떻게 알아요? 그 P가 붙으면 그 상승한 거까지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잠깐 재테크 강의하는데 계량병이 많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럼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는 이제 떠나고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고 하죠. 그럼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그럼 아예 저소득층 아예 바뀌어버리죠. 이거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 되니까 여기 재건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죠? 근데 거기 음마 아파트 아시죠?
막 어디 강남에서 막 둘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니네 집 바퀴벌레는 얼마나니? 우리는 손가락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질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원이 생기면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지고 그래.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의복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 부의복가는 보통 부정적이죠. 그럼 우리가 편익을 얻어요. 좀 피해요. 피하려는 성격이 있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향여과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냥이야 계량비용이 들어가. 분담금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재테크 강의로 주택가치 상승을 계산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주택가치 상승이 그냥 더 많아야 돼. 많아야지 나는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1억 들어갔는데 막 이게 5억 올라. 이거 어떻게 돼? 해야지 이거. 그죠? 하여튼 돈은 알아가지고. 그래서 떠나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봤더니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살던 분이 옛날부터 살고 계셨어요. 그냥입니까? 연세가 좀 드셨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새로운 젊은 층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층이. 맞아요? 그럼 이제 떠나시고, 자, 그냥이야, 고가 들어와. 들어와서 고로 바뀌죠? 이건 무슨 영화가 있어요? 상향영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이 되고, 스타필드 생기고, 공원 생기고, 막 그러겠죠?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우리한테 편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할증과 할인이 바꿔 나왔는데 잠깐 옆에 짝꿍을 한번 쳐다보세요. 짝꿍 쳐다보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둘러붙으면 돼요, 안 돼요? 내전 수도 떨어져요. 그죠? 항상 수업 시간에 이상한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큰일 나. 그럼 그냥이야 내전 수도 떨어져. 떨어지죠? 떨어지면 나는 그냥이다 할인 거래가 된다. 할인 거래가 돼요. 맞나요? 근데 옆에 사람 쳐다봐요. 대답 잘 잘해요. 잘하고, 막, 지금 막 모의고사가 막 6, 70점, 70점, 80점 정도 나와요. 그거 재수생이에요. 그죠? 자, 100% 100% 재수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들러붙어야 돼. 왜냐면 자료가 많거든요. 그럼 그냥 소스를 줘. 소스를 주죠? 그러면 그냥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받아. 할증료 받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 거래를 원하겠어요?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을 원하죠. 이걸 바꿔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일단 문제를 푸실 때 이 침입이라는 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그러면 고가 있고 저가 있는데 다른 놈이 침입하죠. 맞습니까? 그럼 저가 침입할 수도 있고요. 고가 침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가 침입했다는 건 이제 무슨 여가? 하향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가 들어갔다면 상향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르쳐 줄게. 흔들어. 도덕층이 들어가면 그냥이야 하향여가야.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그죠? 또 감탄을 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들어갔어. 상향여가죠.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주거분리라는 게 있죠. 주거분리는 고소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도시 전체에요 인근 지역에도 생겨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느 지역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심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근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여가과정에 대한 주거분리는 그냥 여러분이 다 이건 읽어보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4번 친입과 계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이 저자가 파란 색깔을 쓰신 게 누가 들어갔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고에 저가 들어가셨죠. 이건 무슨 영화다? 하향영화라는 거죠. 맞나요? 점점 저로 바뀌고 자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으로 고소층이 유입되면 고소층이 유입되면 무슨 영화? 하향영화가 발생하는데 이 저자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이제 계승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빨리 식기 전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머 벌써 다 까먹겠다 그죠? 6번 문제 6번 문제 여가현상과 주거분리를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다 6번을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향이 됐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하향이 됐다는 것은, 아까 일정 수준 이하의 신축 금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소득층들을 또 정부가 보조를 해주죠. 그럼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밑에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하향 효과를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가적 수요 감소보단 증가로 가셔야죠. 그런가요? 그 다음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해복과는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편익을 줍니까? 부의복과는 피하려고 하죠. 피해는. 맞아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돼? 할증되겠고, 저 옆에 있는 인접한 고는 할인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4번하고 5번은 딱딱 끊어서 가는데, 혹시 이따가 이제 그 답안지는 다 받으셨죠? 그러면 4번은 뭐라고 제가 해설해 드리냐면,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건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제가 아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그죠? 물론 뭐 다 강사들은 자기 문제를 자랑해요. 근데 이 기출 문제를 짰거든요. 짜가지고 했으니까 엑기스만 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모의고사 나왔죠. 67페이지로 갑니다. 67페이지로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따왔어요. 주식 시장에서 따왔어요. 주식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민감하죠. 그 부동산도 안 민감하다, 정보가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 효율적 시장을 따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 땅을 샀는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3년 후에 들어선다고 해서 3년 후에 땅값이 올라가요? 지금 즉시 올라가요? 미래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이야? 자, 감정평가 기억나시죠?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이익이 중요합니까?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죠. 그럼 정보가 3년 후야? 지금 즉시야?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기억나시죠? 그럼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되죠? 과거입니다. 과거. 자, 그 다음에 중강성은 그냥이야 강성에 준해. 강성이 준하죠. 그러면 이건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뭘 포함하죠? 과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공표된 정보니까. 그런가요? 현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강성은 그냥이야 미래까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시험 정보가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미래 때서부터 29회가 기출문제잖아.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정답이 나와 있어. 굳이 그 몇 번인지를 알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그럼 제가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여기 한 500페이지 해갖고 제가 다음 시간에 6과목을 한 권에 5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산다고 하지. 아이씨. 자, 나도 안 사겠다. 씨. 그 50만까지 안 가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요거 이 30회 때 나와요 라는 것은 현재 그냥이야 수강료 내고 듣고 있어. 거의 중강성이 대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다 압니까? 이게 다 대부분 시장이라는 거죠. 맞나요?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이론. 완전 경제가 부합하죠. 제가 10월 달에 지금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 강의용이니까 잡아가지 말고 7월 달에, 8월 달에 사업인력 관련해서 시험지 유치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팝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커피숍 올라가고 요거 반만 해보세요. 6과목. 요거 100만원만 주세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바로 사야죠. 왔다 갔다 시간 깨지고 내내 또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나 그냥 잡혀가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내부 정보가 흘리진 않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중강성까지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왕정 경쟁 시장과 가장 부합한 것보다 강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있었죠. 기술은 어디까지만 분석하죠? 과거. 그죠? 근데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현재까지. 어려운 단어예요. 자, 기술이라는 자체는
주식 해보세요, 주식. 주식은 보통 몇 시에 장이 닫아요? 주식 하네. 3시 반. 그럼 지금 4시야. 그냥이야? 지금 다 과거야. 그럼 과거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인 데이터 분석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현재 그냥이야? 지금 장이 열리고 있어. 그냥이야? 현재 정보도 알아. 그 재무제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만 알아? 현재까지 다 알아. 그러면 과거는 기술이 들어가고 데이터에 현재까지 보는 게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 바뀌죠? 이 술이죠? 본이죠?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언제? 그럼 과거죠. 제가 여기 앞에 본죽이라는 가게에서 죽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입니까? 현재 먹고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뭘 깨려고, 술을 깨려고 그러는 거죠. 아씨, 미치겠다. 나 하고 싶겠어, 씨. 술은 언제 먹었어? 과거죠.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맨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와. 그죠? 주식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분석하는 기술적은 과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지금 현재, 생방송 아시죠? 생방, 라이브 방송. 생방. 내가 생방을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A라는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가 현재 얼마, 이게 뭐야? 기본적이라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겼어? 술 언제 먹었어? 본죽은. 잘한다. 뱃속에 뭘 깨려고. 술을 깨려고. 그만 게 아니라 술을 어디까지 얘기하고? 과거, 본은 현재까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갑돌이가 자 1억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A은행 가서 너 1년 있다가 얼마 줄래? 연 2% 준다는 건 남아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정상이윤. 근데 어떻게 돼요? 더 얻고 싶죠? 남들보다. 그럼 남들보다 더 얻는 게 초과인이거든요. 그럼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12%를 확정 받았어요. 몇 퍼센트를 더 먹었죠? 이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윤? 남들보다 더 얻는 건 초과이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돌변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정상이윤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정상이윤이에요? 정상 이상이에요? 이상이 붙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이상이 뭐예요? 정상은 뭐예요? 정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틀리고 나가니까 자꾸 이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상 이상의 윤이라는 건 무슨 윤이다? 초과윤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넘어서 초과윤도 얻을 수 있대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아직은 뜨지 않았는데 아까 과거까지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었죠. 기술적 분석은 나만해요. 다 해. 약성률 쪽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는 정상윤밖에 못 얻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 정보는 아직 그냥 살아있어요. 우수한 정보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중강성, 자, 대부분 시장 어디 시장이죠? 중강성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은 다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정상이윤만 얻습니까? 현재 정보로는. 그죠? 근데 미래 어디 개발될 거 아시는 분, 윗분들은 무슨 이윤을 또 먹으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 시장은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그럼 초과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강성은 그냥이야 이론상이야. 그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반영된 게 없죠.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무조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갈게요. 자, 지금 요거 가기 전에 자 볼게요. 팁을 주는데 제가 딱딱딱 팁을 줄게. 자, 어느 시장이나 정상이유는 그냥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얻어요. 정상이유는 얻을 수 없다는 질문을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초과인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자, 일단 강성은요, 강성은 그냥입니까? 모두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무슨 이유 나타나지 않는다? 초과인 나타나면 안 돼요. 이해 갔나? 근데 중강성과 약성은 초과인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아까 기본적인 현재 정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갈게. 자, 중강성은 그냥요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럼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약성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현재는 아직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걸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약성도 그냥이다 초과를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죠. 어떤 정보를 분석한다면 기본적이죠.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과거까지 반영된 시장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냥요 현재 정보가 아직 반영이 안 됐어. 그럼 지 혼자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성은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가볼게. 시험 문제 기본적 현재의 정보로 초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어디 시장이다?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아직 출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된 거는 그냥 보세요. 약성은 과거의 기술적으로는 그냥요 정상이만 얻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고 중간성도 마찬가지 현재까지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강성 무조건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시험에 배정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합니다. 자, 지금 6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정의가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미 신속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시장을 말하죠. 그럼 박스 갈게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어요. 그럼 과거에 반영된 걸로 정상 이상의 초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자, 아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고 중간성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그럼 공개된 정보로 이미 가액이 반영됐죠? 그럼 정상 이상의 초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이건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그 회사의 지금 재무제표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이라는 거죠. 넘겨보세요. 강성은 과거, 현재예요, 미래까지예요. 그럼 언제든지 정상인의 초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강성 나왔다. 무슨 이유는 얻으면 안 돼? 초과는 얻었죠. 그래서 가장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을 강성이라고 하는데 강성은 우리가 이론상이니까 완전 경쟁과 부합하고 강성, 중강성, 약성에 대해 순서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게 나라마다 같아요? 달라요? 효율성의 정도 다르겠죠. 아시겠죠? 근데 제가 쉽게 지금 문제는 기출문제를 냈어요. 기출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기출은 4번 문제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은 이 정도 수준에 나와요. 그죠? 효율성에 대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뭐라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맞나요? 자, 꿀팁을 드릴게요. 강성이죠.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초과를 얻기가 쉽다는 건 맞다 틀리다? 무조건 날리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셔야죠. 그런가요?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에 존재하는가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효율성 정도 틀리겠죠? 자, 과거로 정보로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약성이죠. 그럼 얘도 초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중간선도 새로운 정보가 공표된 즉시 가격에 반영된 시장으로는 공표된 자료는 투자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자 보세요. 자 항상 문제는 그냥이다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이유는 다 얻죠? 정상인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지선다에 정상인은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을 무조건 날리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강성은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 초과에는 안 나타나죠. 그런가요? 근데 중강성과 약성은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건데 중강성만 기본적으로 한다면 초과를 누릴 수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성은 초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기본적으로 현재 정보로 초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시장?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그냥요 중강선까지예요. 그럼 초반을 눌릴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68페이지 할당률 쪽 시장이에요. 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까까지는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효율적 시장은 저 보세요. 그냥요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주식 시장 그냥입니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되고 있죠. 맞나요? 그럼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그냥입니까? 대부분 중강성입니까? 중강성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이론적인 거거든요. 자, 이거는 초과는 누릴 수 없어요. 무슨 이유는? 그럼 어두운 사람도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다. 다 똑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무슨 이유만 먹는 시장이에요? 정상이 없고 초과 나타나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업자가 자, 우리 부동산은 정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용하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보 비용을 할게요.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갔는데 초과윤이 100원 생겼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시장일 수 있다?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개발업자가 초과윤을 누렸어도 정보 비용이 초과윤과 같다면 무슨 시장일 수 있다?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이에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정보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제학에서 모든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비용 하면 그냥 정보 비용을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그게 내가 100원 나갔죠? 근데 100원을 더 먹었죠? 그럼 초과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시장이다? 할당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박스를 쳐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게 난이도가 높아요.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에요. 1,000원. 얼마? 근데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럼 정보의 가치가 얼마야? 500원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럼 정보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공짜로 달라고 그랬어요? 정보 비용을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하죠. 그럼 정보 비용을 100원만 줘라. 그럼 400원에 초과인이 생겼죠? 그럼 초과인이 생긴 거는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못하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비용이 그냥이에요? 이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500원까지 간다면 초과인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할당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완전 경쟁이라는 거 배우셨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그냥 완전히 할게 그냥 다 적기죠.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요 완전한 정보예요. 그럼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이 1,000원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갈까요? 제로일까요? 빵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빵원이니까 정보 가치도 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 시장은 불안전이죠.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죠?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100원 100원. 그러나 어떻죠? 자, 100원을 얻었다면 똑같죠? 그럼 그냥이요 할당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독점 시장도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할당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500원의 정보 가치로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는 얻었죠. 이건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해.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보통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같다면 동일하다면 그냥입니까? 할당이 됩니까? 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다면 할당이 되고 자 이건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나오냐면 같으려면 500원 주고 사야 되죠.
비싸게 샀어요? 100원 싸게 샀어요? 답은 값싸게. 그럼 값싸게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비용을 싸게 샀습니까? 초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왔던 게 시험 문제가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않죠. 그럼 항상 할당이죠. 항상 할당이라도 맞아요. 반드시. 할당률 쪽이 맞는데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할당이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 완전 경쟁은 그냥이야. 정보 비용이 없어. 그럼 항상 할당이네. 그렇지?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할당이라는 거죠. 느낌 많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이라는 놈이 약간 좀 넓은 개념이죠. 그럼 할당이 이렇게 생겼고 할당입니다. 이게 할당률 쪽. 그 할당률 쪽 안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도 맞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자, 그럼 불완전이 그냥 있어요? 여기 껴 있어요. 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운동 좀 하세요. 그냥 있어. 껴 있어. 껴 있죠. 날 봐봐. 어떻게? 이거 하지 마. 자, 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이야 걸쳤어. 할당일 수도 있다는 거지. 가자. 맞아요? 요게 바로 요거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때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원모 타임. 완전 경쟁은 그냥이야 항상 할당이야. 할당이 완전만 얘기해? 그럼 불완전이 어떻게 돼 있어? 좀 재밌게 하자. 어떻게? 껴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요 껴있는 게 뭐와 같은 거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때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이게 가장 첫 스타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하여튼 출제원들이 머리가 됐다 좋아. 그러니까 박사지. 자, 가볼게요. 그죠? 박사 머리가 좋거든요. 나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자, 할게요. 좋은 게 강해야지. 송 박사. 자. 예전에 이 박사라는 분이 계셨죠? 막 노래 부르는 사람? 송 박사, 이 박사. 가자. 얘 세 가지잖아요, 셋이. 그래서 이게 찾기 어려운 게, 자, 보세요.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씩 가셔야 돼요. 않죠? 그럼 얘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이윤도 생기지 않는다. 초과이윤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할당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해요. 그럼 정보 비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한 거죠. 할당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둘 다 정보 비용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할당일 수가 있죠. 할당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초과이윤 안 생겼어? 생겼어. 엄마 생겼네. 그럼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답은 잘해요. 문제로 오면 틀려요. 자,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자체, 정보비용이 수반한다는 건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야, 여기 정보비용 존재해야 안 해요? 여기는요. 그럼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할당이라도 정보비용은 존재하거든요. 얘기해봐요. 그럼 할당도 정보비용은 존재한다는 거죠.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정보비용이 수반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다.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불안전. 할당이지 못하게다 찍으시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투기는 돈 벌려고 해요? 초과 이윤 때문에 해요. 더 얻는 게 있어, 궁극적으로. 그죠? 그럼 초과이윤이 생겼다는 것은, 자, 이거는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맞추셔야 돼요. 그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당이 못하기 때문에 불안전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불안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있어? 이렇게. 여기만 초반에 생겼네. 형태가 안 좋게 빨리 쉬어야겠다. 지금 여기 생겼죠, 그죠? 생겼다는 것은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안전과 상관없는 거죠. 불안전이라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게 생각나요? 글씨만 보여요. 글씨만 보이거든요. 자, 따라서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보 비용이 비입 들어가죠. 수반도 연구한 거 새벽 2시에 연구한 거야. 그럼 할당에 들어가, 불안전에 들어가. 이게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 찍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여기 비읍 들어갔어요? 네, 또 이거. 불안전 찍으면 안 되는 거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봐. 글씨는 정확하잖아. 흔들어. 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비도 나. 떨어뜨려 괜찮아. 야매 있으니까. 정보 비용 수만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전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여기 비읍 들어갔어요? 불안전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읽어볼게.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알아요? 68페이지. 그럼 개념이 보시면은, 자, 정보가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균형적으로 배분되었는데, 어떤 누구도, 자, 봐봐. 아까 값싸게 얻었다면은 그건 할당이지 못하죠. 그럼 싼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를 하죠. 맞나요? 그럼 그냥요, 같다면, 동일하다면, 일치하다면, 선생님 팁. 자치겠어요? 웨이터도 하는데 왜 팁을 주고 그래. 자, 그럼 선생님 팁. 따라서 같다면, 동일하다면, 일치하다면, 거의 할당으로 만들어주는 의미죠. 근데 아까 값싸게라는 뜻은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찍어줄게. 자, 지금 봐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나 미치겠어요. 글씨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머리가 거짓말을 해요. 정보비용이 비입 들었어요. 제발 좀. 20년째 강의해요. 계속 내년 또 보고 그러면 큰일 나요. 나 다시 얘기해요. 비읍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래? 불안전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 말이 틀려요? 글씨는 정확하잖아. 여러분 머리가 틀린 거지, 그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자, 펜 들어봐요. 그럼 그 2번을 이해 가셨죠? 그러면 6번을 가보세요. 6번을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라는 단어가 있죠. 투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에는 비입이 들어갔나요? 그럼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낸다는 거야. 키를 잡으셔야 돼. 그럼 다른 것도 볼까?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따라서 값싸게. 이거 할당이지 못해. 왜? 얘기해봐. 값싸게 얻었으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아니, 내 말 틀려? 값싸기라는 것은 할당이 되려면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싸게 얻었다는 건 내가 초반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당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4번 불안전도 초과임과 정보비용이 동일하다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죠. 부동산 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할당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가장 어렵게 떴던 게 7번이에요. 7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시장 할당일적이지 못할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가대평가, 가소평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소평가는 지금 기념입니까? 굉장히 싸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가 어떻습니까?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가소평가, 가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 보여요? 네 행동도 보여요? 해커스에서 좀 조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게 해주세요? 허락만 과 일산에서 그죠? 그 사람이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송 박사, 이 박사 갖고 막 그러니까
해도 되죠, 그죠? 나름대로 내 캐릭터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심하게, 내가 EBS한테는 목소리 깔아요. 그래서 혈족 시장은 정보가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기 시작. 이렇게 느끼해, 그죠? 그게 나 이게 낀게 낫잖아. 솔직하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사가 요즘은 이게 막 춤도 추고 그래야 돼. 이 잡아. 할당은 완전이지. 어? 완전히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불완전도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 가치와 정보가 같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불완전도 그냥 이다 할당 혈족일 수 있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야매를 가기 전에 다시 갈게. 자,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그 시장이 그냥이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초과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과는 상관없는 거죠. 잘하셔야 돼, 이제. 이제 다른 건 하면 큰일 나. 그럼 정보 비용 수만 나오면 할당 찍어, 불안전 찍어. 어떻게 했어? 비입 들어가는. 이게 실제 기준이 됐었어요. 그런가요? 투기와 초과이익 비입 들어갔어요? 불안전이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가치 계산인데, 그냥 있다, 이거 야매가 있다. 야매가 이제 작년에, 이게 제가 특강, 5특강 할 때 야매 했었죠, 그죠? 안 했었나? 자, 요거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오리지널을 풀 거예요. 푸는데 이제 요거를 한 30초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대되시죠? 조금만 쉬었다가 오세요. 자, 좀 쉬었다가.